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저의 계산법에 따르면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에게 겨울은 12, 1, 2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2월 달에 설날이 껴서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어제 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근데 그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잠을 좀 설치는 바람에 아침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일어났다가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봤는데요. 구교환 배우하고 죄송합니다. 제 성함을 까먹었네. 죄송합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구교환 배우하고 이거 문가영, 맞아. 문가영 배우 두 분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난번에 제가 봤던 지지난주인가 봤던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의 리메이크작이에요. 거의 똑같이 줄거리를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 와 똑같이 거의 가져갔더라고요. 줄거리를.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 매력 그런 게 있어서 충분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도 두 배우도 연기가 좋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 먼 훗날 우리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번 시간엔 오랜만에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에서 벗어나기, 어니스트 베커, 지음, 강우성, 옮김, 필로소픽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니스트 베커 이분은 죽음의 부정, 지금 읽고 있는 죽음의 부정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샀어요. 죽음의 부정 후속판격인 모양입니다. 버니스 베커는 그렇게 근데 이분이 좀 눈에 띄던 게 1960년대 서구 정신의학과 종교, 특히 일본 선불교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49세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옹기니는 강우성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영문학과에서 19세기 미국 문학과 데리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비교문학과에서 미국 문학, 영화, 이론 비평을 강의하고 있다. 실력 있는 분이 적절하게 잘 맡아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차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머릿말, 서문, 인간조건, 욕구와 재능 사이에 1장, 원시세계, 실용기술로서의 재의 2장, 원시세계,
속죄와 권력으로서의 경제학 3장 불평등의 기원 4장 불평등의 진화 5장 불멸성 권력의 새로운 역사적 형태 6장 돈 새롭고 보편적인 불멸성 이데올로기 7장 인간학의 기본 역학 8장 사회학의 본성 9장 사회이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융합 10장 회고와 결론 영웅적 사회란 무엇인가. 근데 불만이 책이 30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분량인데 책값을 너무 비싸게 책장을 해놨더라고요. 23,000원으로 해놨던데 이런 부분은 좀 출판사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싸게 좋은 작가의 책을 좀 싸게 내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더 좋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쿠폰을 새 책이긴 한데 쿠폰을 잔뜩 드려가지고 많이 줬더라고요. 또 알라딘에서 한 7,000원 넘게 쿠폰을 줘서 중고책도 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새 책으로 샀습니다. 쿠폰으로 싸게 샀으니까 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자 이번 시간 오디오북 무엇을 할 것이냐면 나라야마 부시고 일본 단편소설 후카사와 시지로 지음 이호철 옮김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할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야마 부시고 산과 산이 연이어 있어 사방 어디를 보나 첩첩산이었다. 이 신슈의 산과 산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촌락의 건넌 마을 맨 끝에 오린내 집이 있었다. 집 앞엔 커다란 느티나무 구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베어버린 자리가 판자떼기처럼 판판해서 아이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곧잘 걸터앉아서 쉬곤 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린내의 집을 구루터기 집이라고도 불렀다. 오린이 이 마을로 시집온 지는 50년도 넘었다. 이 마을에서는 오린내 친정마을을 건넌마을이라고 불렀다. 제각기 마을 이름이 없어 서로가 그저 건넌마을이라고 불렀다. 건넌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산 하나는 넘어야 했다. 우리는 올해 69살로 남편은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인 닷베이의 아내는 작년에 밤을 주우러 갔다가 골짜기에서 낙상 죽어버렸다. 남기고 간 손자 넷의 뒤치다거리보다 벼랑간에 호라비가 된 닷베이의 후처를 물색해야 하는 일이 골칫거리였다. 한 마을에도 건넌 마을에도 맞을 만한 후처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오리는 기다리고 있던 그 노랫소리를 들었다. 오늘 아침 뒷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며 부르던 그 제 노래였다. 졸참나무산 제가 3번 돌아오면 밤톨에서 꽃이 피겠지. 진작 누가 부르지 않을까 생각하며 못내 기다리고 있던 마을의 봉춤 노래였다. 금년 들어서는 좀처럼 노래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이다. 이 노래는 3년이 지나면 3살을 더 먹는다는 뜻으로 이들 마을에서는 70살이 되면 예외 없이 졸참나무산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늙은이들에게 그 해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리자는 노래이기도 했다. 오리는 노래가 흘러오는 쪽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마침 옆에 있던 닷베이의 얼굴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닷베이도 노랫소리를 더듬고 있는 것처럼 턱을 앞으로 내밀고 듣고 있었다. 의당
답베이도 올인과 같이 졸참나무산으로 가주를 터이지만 지금 저 노래를 들으며 그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녀석 착하기도 하고 올인은 새삼 가슴이 짜릿해왔다. 올인이 기다리고 있던 또 한 가지는 친정에서 왔노라며 파발꾼이 건넌 마을에 가부 하나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었던 그 일이었다. 그 과부는 답베이와 한 동갑인 45살로 바로 사흘 전에 남편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나이만 대강 맞으면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나 매한가지였다.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이곳까지 온 파발꾼은 온 김에 아예 이쪽에서 시집 올 날짜까지 정하고 돌아갔다. 마침 그때 답베이는 산으로 일을 가 집을 비웠는데 올인이 혼자서 결정을 지어버렸다기보다 그 파발꾼이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벌써 만사는 결정이 나 있었던 것이다. 단지 답베이가 돌아오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집이나 매한가지였다. 결혼 문제 같은 건 눈 깜짝할 사이에 간단히 처리되어 버리는 것이다. 좋아하는 당사자끼리 몇 마디 오고 가면 그대로 결정이 나고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당사자가 그 댁으로 옮겨 앉으면 되는 것이었다. 중매꾼이 중간에 나서는 경우에도 나이만 대충 맞으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벌써 끝나고 당사자가 그 댁으로 놀러가는 것처럼 가서 이럭저럭 묵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그 집 식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봉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 놀러 갈 때도 없는 마당에야 명절이랬자 단지 일을 않는다 뿐이었다. 음식 장만을 하는 것은 졸참나무 산재 때문이므로 모든 일은 간단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파발꾼이 돌아간 쪽을 쳐다보면서 저 파발꾼 말은 친정의 심부름으로 왔노라고 하였지만 기실은 시집 올 사람의 측근일 거라고 짐작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곧장 달려와 급하게 결정을 지으려는 건 과부의 뒤처리를 두고 무척이나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 이쪽으로도 서둘러 와준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내년이면 70살로 졸참나무 산으로 들어가는 나이여서 금년에도 며느리를 얻지 못하고 그냥 넘기면 어떻게나 하나 하고 조바심을 피우던 판에 마침 안성맞춤의 혼처가 나선 것이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며느리 될 색시가 친아버지나 누구와 같이 저쪽에서 오려니 생각하자 한결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저쪽에서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기보다도 그저 조그만 여자 하나가 오리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처리되는 것이었다. 손자는 맞이인 개사요 씨가 16살로 사내아이 셋에 막내는 계집아이로 아직 3살이다. 답베이도 채취가 좀처럼 결정이 되지 않아 요즘에는 아예 체념한 듯 매사에 맥이 빠져 있었고 무슨 일에나 원기를 잃고 있는 모습은 올인이나 한마을 사람들까지 그 기미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원기를 찾게 되었다고 올인마저도 활기가 나 있었다. 저녁 때 답베이가 산에서 돌아와 그 구루터기에 걸터 앉자 올인은 방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답베이 등 뒤에다 끼얹듯이 말했다. 예, 건넌 마을에서 섹시가 올 거다. 그저껜가 가부가 됐는디 49제나 지내면 올 거란다. 올인은 색식감 구하는 것이 그 무슨 공로이익이나 한 것처럼 득이 만면했다. 답베이는 돌아다 보면서 그래요잉 건넌 마을에서요잉 몇 살이랍디요. 올인은 답베이 옆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다마라고 하는디 내 나이와 동갑인 45이라. 답베이는 웃으면서
그렇담 한물간 쓸 것이네. 하하하. 다페이는 쑥스러운 걸 얼버무리듯이 올인에게 맞장구를 치며 좋아하는 것 같았다. 다페이는 후치 얻는 일보다도 그 무슨 딴 걱정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늙은이다운 낌새로 눈치도 살폈지만 올해는 여간 즐거워하지 않았다. 졸참나무 산에는 한울림이 살고 있다는 거였다. 졸참나무 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한울림을 보고 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로 한울림이 있다는 것이어서 여느 행사보다도 특별히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다. 제사라고 하면 졸참나무 산 제사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셈이다. 음력 7월 복날과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봉춤의 노래나 졸참나무 산 제사의 노래나 그게 그거로 한데 뒤섞여 버렸다. 복날은 음력 7월 14일부터 16세까지인데 졸참나무산 제사는 그 전날 밤인 7월 열 이튿날 밤 제사였다. 첫 가을산에서 나는 산밤, 머루, 메밀의 잣과 비자열매, 천물, 버섯 이외에도 가장 귀중한 것인 흰밥을 지어서 먹고 막걸리를 담아 밤중에 잔치를 하는 제사였다. 백미는 시라하기님이라고 불리어 이 벽촌에서는 원체 수확이 적고 태반이 산이고 평지라고는 없어 수확이 많은 조, 기장, 옥수수 같은 것이 상식이고 백미는 졸참나무 산재 때나 여간한 중환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봉춤의 노래에도 우리 아빠는 몸이 안 좋아 사흘을 앓으면 흰밥을 짓는다. 이것은 이를테면 사치를 경계하는 노래였다. 조금 앓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흰밥을 먹는다는 것으로 건달기 있는 녀석이라거나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여러 가지로 격언처럼 쓰여져서 자식이 게으름을 피울 때 부모라든지 형제가 우리 형은 몸이 안 좋아 사흘을 앓으면 흰밥을 짓는다 라고 불러 그 노래에 약간 장난기는 묻어있을 망정 저런 게으름뱅이 녀석이 눈치도 없이 흰밥 먹고 싶다고 하진 않을까 하여 미리 방패막이 비슷하게 불려지고 또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을 때라든지 부모에게 엇나가는 짓을 할 때에도 쓰여졌다. 졸찬나무 산재의 노래는 밤톨에서 꽃이 핀다고 하는 한 가지뿐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스개로 재미삼아 가사를 바꿔 불러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다. 오린내 집은 원체 마을 끄트머리에 있어서 뒷산으로 가는 사람의 통로나 매 한 가지였다. 이제 또 한 달만 지나면 졸참나무산 제사였다. 노래소리가 한번 들렸다 하면 여기저기서 잇따라 불러 오린의 귀에도 금방 들렸다. 소금장수 오돌이는 운이 좋아 산으로 가는 날엔 눈이 오느나. 마을에서는 산으로 간다는 말에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뜻이 있는 거였다. 어느 편이나 같은 발음에 같은 억양이지만 어느 쪽의 뜻이냐 하는 건 누구나가 금방 가려낼 수가 있었다. 화목으로 쓸 나무를 하러 간다든가 숲구이 같은 일로 산으로 간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뜻은 순전히 졸참나무 산으로 간다는 뜻인 것이다. 졸참나무 산으로 가는 날에 눈이 오면 그 사람은 행운을 맞은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소금집엔 오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었지만 몇 대인가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산으로 갈 때 눈이 왔던 모양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의 대표 인물처럼 노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눈 같은 건 신기할 것도 없었다.
겨울이 되면 마을에도 때때로 눈이 내리고 산 마루턱은 겨울이면 눈으로 하얗게 덮이는 것이지만 오돌이라는 사람이 졸참나무 산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눈 속을 가는 것이라면 운이 나쁜 편이지만 오돌이의 경우는 그야말로 이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좀 더 다른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졸참나무 산으로 가는 걸 되도록 여름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겨울에 가도록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졸참나무산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은 눈이 내릴 듯한 날을 골라서 가곤 했던 것이다. 눈이 많이 쌓이면 갈 수 없는 산이었다. 하늘님이 계시는 졸참나무산은 7개의 골짜기와 3개의 못을 건너서 가는 먼 곳에 있는 산이었다. 눈이 없는 길을 걸어서 도착했을 때 눈이 내려주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노래는 눈이 오기 전에 가라고 하는 극히 한정된 때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졸참나무산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였다. 갈 때에 한 잔씩 대접할 술도 미리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산으로 가서 깔고 앉을 깔개 같은 것은 벌써 3년 전부터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호라비가 된 답배의 후치 얻는 일도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었지만 이제 술도 후치권도 깔개도 다 해결된 마당에 또 한 가지 치러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부싯돌을 집어들었다. 입을 벌리고 아랫위 윗니를 부싯돌로 딱딱 쪼아댔다. 단단한 생잎발을 두들겨서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었다. 쿵쿵 하고 머리가 울려서 기분 나쁘게 아팠다. 하지만 참고 계속해서 두드려대면 언젠가는 이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빠지는 것이 하나의 낙처럼 되어 있어 요즘은 그 아픔마저 차라리 기분이 좋아질 정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늙은 나임에도 이가 든든하였다. 젊었을 적부터 이는 자랑거리여서 마른 옥수수도 바작바작 씹어 부수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한 개도 빠지지 않아 오히려 이것은 올인으로선 창피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아들인 답베이 쪽이 도리어 여러 개나 빠져버렸는데 올인의 가지런하게 나란히 박혀있는 이는 마치 먹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는 법 없이 아무 것이고 마구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듯해서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오리를 보고 그 이면 아무거나 못 잡술 게 없었겠소잉. 자시나 방귀콩도 척척일 거요.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다. 대놓고 조롱하는 말이었다. 방귀콩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콩을 두고 하는 말로서 돌과 같이 딱딱하여 먹으면 방귀만 나오고 그래서 더러 방귀를 자주 끼면 방귀콩 먹었구먼 하고 조롱하기도 하여 딱딱하고 못생긴 콩이라는 뜻인데 흔히 얼룩콩이라고도 하고 굳은 콩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낀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러 방귀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대놓고 조롱하는 소리라는 걸 오린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비슷한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참나무 산으로 가야 할 판임에도 이렇게 이가 멀쩡하대서야 그런 소리를 들은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손자 녀석인 게샤요시도
할머니는 33개야 하고 놀려대는 것이다. 이렇게 손자 녀석까지 성가시게 군다. 오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지만 아래 위 합쳐서 28개밖에 안 된다. 바보가 녀석아, 28개밖에 없다 하고 말해도 피, 28 다음은 셀 수 없은 게 그러지, 더 있어 하고 앙징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개사요실은 33개라고 계속 우기고 싶은 것이다. 지난해 불렀던 봉춤 노래에서도 우리 집 할매는 골방 구석에서 귀신 이빠디를 33개나 갇혔다 하고 불러서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던 것이다. 이 노래는 마을에서 가장 조롱기를 담은 노래인데 개사요시가 구절만 조금 바꿔 부른 것이다. 본시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는 골방 구석에서 사타구니 털을 33 오리 갇혔다고 하는 노래로 어머니를 모욕하는 상스러운 노래였다. 개사요시는 그것을 귀신 이빠디로 바꿔 불러서 갈채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사요시로서는 기어코 할머니 이가 33이어야 했던 것이다. 사실로도 오리의 이는 33이라고 나발을 불어댔던 것이다. 오리는 이 마을로 시집을 왔을 때 마을에서 제일 얌전한 여자로 칭송이 자자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른 과부처럼 불미스러운 소문 하나 없이 지내왔는데 늙음하게 이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리라곤 짐작도 못했었다. 졸참나무 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이빨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졸참나무 산으로 갈 때에는 닷배이 등의 등판대기에 얹혀서 이도 빠진 얌전한 늙은이가 되어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가 빠지도록 부싯돌로 쪼아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오린네 이웃은 돈집이라는 집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애시당초에 돈이라는 건 써볼 길이 없어 어느 집에나 없었지만 그 집에서는 전에 애찍고에 갔던 길에 첨보전 한 입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 뒤부터 그 집 옥호는 아예 돈집이 되어버렸다. 그 돈집 어르신네는 맞다라고 부르는 이로 금년에 70살이었다. 맞다라고 부르는 이로 금년에 70살이었다. 오린과는 이웃간이고 게다가 나이도 같아서 좋은 말벗이었는데 오린 편에서는 산으로 갈 날을 벌써 몇 해 전으로 작정하고 있었으나 돈집은 마을에서 첫째 가게 인색하여 산으로 갈 날의 잔치 비용조차 아까워하여 산으로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해 봄이 오기 전에 가려니 하고 뒷공론이 돌았는데 그럭저럭 여름이 되어버렸고 가을도 지나 이번 겨울에는 갈 것 같은데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훌쩍 가버릴 것이라고들 수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맞다 자신이 사람이 덜 되어 아직 산으로 갈 생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영감탱이라고 또상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70살이 되는 정월에 곧장 떠날 작정이었다. 돈집 옆집은 탄소를 집이었다. 집 뒤에 죽은 아름드리 소나무 밑둥 하나가 큰 바위와 같은 형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벼락에 맞아 탔던 것이어서 탄소리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옆은 빗집이라는 집이었다. 마을에서 동남방 쪽으로 다즈미산이라는 산 하나가 있었다. 이 집 사람이 그 산으로 가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댁 주인이 다즈미산에서 머리 2개 달린 뱀을 만나 죽여버린 뒤로 이 집 사람 누구라도 다즈미산으로만 가면 비가 온다고 하여 빗집이라고 불렀다. 그 옆집은 노래로도 유명한 비자나무 집이었다.
이 마을은 통틀어 22집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이 비자나무인 것이다. 비자나무집 기행은 음탕한 년 자식이고 손자고 쥐새끼를 안았다. 어린이 시집 왔을 무렵만 해도 그 기행이라는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 기행 할머니는 잡년이라는 악명을 노래로 남긴 여자였다. 쥐새끼라고 하는 것은 손자의 아들 증손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쥐들 마냥 새끼를 많이 까난다는 것으로 원체 먹을 것이 부족한 이 마을에서는 증손자를 본다는 것은 새끼를 많이 낳거나 일찍 낳은 게 3대나 이어졌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킹 할머니는 자식을 낳고 손자를 기르고 증손자를 안아보아 셋골 자손만을 빼나은 여자라고 욕을 먹었던 것이다. 잡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책 없는 여자라든가 음탕한 여자라는 뜻이었다. 7월이 되면 누구나 마음이 들떴다. 잿날은 다만 하루뿐이었으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달로 접어들면 벌써 잔치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다. 잔치 기분이 감도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일로 바짝 다가와 있었다. 닷배이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였다. 모두가 하나같이 신이 나 있어 숫째 개사요시는 보이지도 않아 닷배이 혼자서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닷배이는 빚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집 속에서 그댁 주인이 귀신 이빠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구루터기집 올인 할망군 골방 구석에서 귀신 이빠디를 33개나 갖췄대. 닷배이는 쌍놈의 자식 하고 생각했다. 이런 노래는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에 개사요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직 올인과 닷배이는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새해 들어서는 버젓이 구루터기집 올인 할망구라고 이름까지 박아 불렀던 것이다. 닷배이는 빚집 안으로 슬쩍 들어가서 도방에 있는 주인 옆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와 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몇 개나 되는지 직접 세보쇼.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닷배이가 입을 대빨이나 빼물고 도사리어 앉은 것이니 험악할 밖에 없었다. 빚집 주인은 당황하고 말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네 집 개사요시가 부르던 흉내를 낸 것일 뿐이세. 딴 뜻은 없소. 닷배이는 이 노래를 퍼뜨린 것이 개사요시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고 보니 개사요시가 할머니는 33개야 하고 짓궂게 물고 늘어지던 일도 새삼 떠올랐다. 아무리 개구장이 개사요시일 망정 닷배이나 올인 앞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닷배이는 말없이 빚집을 나왔다. 마침 길가에 뒹굴던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개사요시를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 개사요시는 못 앞집 옆에서 4~5명의 아이들 틈에 끼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 해에 한 번 있는 산잿날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실컷 먹어라. 삼나무들이 담장처럼 빽빽히 둘러있어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그 속에 개사요시 목소리가 섞여있어 금방 알 수 있었다. 닷배이는 몽둥이를 번쩍 들고서 개사야, 할머니가 귀신이냐? 이놈이 할머니에게 그렇게도 오기야 금이야 하고 귀염받으며 자란 주제에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다베이는 냅다 들어가면서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게사요시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다베이는 옆에 있던 돌을 후려쳤을 뿐이다. 너무 세게 후려친 바람에 아릿하게 손이 저려왔다. 게사요시는 건너편으로 냉큼 뛰어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다베이는 그 게사요시를 향해 이놈 밥을 주는가 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마을에서는 밥을 안 준다든지 밥을 먹지 마라 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실제로 밥을 안 먹이는 징벌도 있긴 하지만 꾸짖는 말로도 쓰이는 것이다. 그날 저녁의 밥때가 되었다. 한 가족 모두가 밥상 앞으로 둘러 앉을 때 게사요시도 밖에서 들어와 언제나처럼 밥상 앞에 앉았다. 다베이 얼굴을 흘낏 본즉 낮에 잔뜩 화가 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약간 기가 죽어있는 얼굴이었다. 다베이로서는 그 귀신 이빠진 노래 이야기를 올인 앞에서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마저 올인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마음속으로 게사요시 쪽에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던 것이다. 게사요시대로 마음속으로 그 귀신 이빠디 노래를 두고 그렇게 화를 낼게 뭐람? 그런 걸 갖고 화를 내는 게 이상하지. 그게 그렇게도 듣기 싫을까?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몇 번이고 불러줘야지 하고 배짱을 튕겼다. 정말 맞바로 해대 작정이었다. 사실 게사요시는 아버지가 근일 중으로 후치를 드리는 걸 크게 반대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모두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이라고는 하지만 국에다 옥수수와 야채가 들어있는 것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들여 마셨다. 오리는 오린대로 다른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건넌 마을에서 올 며느리는 조금 이르긴 해도 잿날 맞추어 올는지도 모르겠군 하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오늘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아서 내일쯤은 진짜 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미리 가족들에게 일러두는 것이 좋겠다 싶었던 것이다. 내일은 건넌 마을에서 새엄마가 올는지도 모른다 하고 반가운 소식이라도 알리듯이 손자들에게 말했다. 다베이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빨리 오게 되면 할머니도 음식 장만하기가 헐헐 텐디 하고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그러자 게사요시가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요 하고 손을 쳐들었다. 다베이의 말을 그렇게 가로막듯 하면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건넌 마을에서 새엄마 같은 거 안 와도 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 이어 다베이에게 얼굴을 돌리며 내가 장가를 들튼께 후치는 무슨 놈의 후치야 하고 이건 완전히 시비를 거는 투였다. 그리고는 다시 오른쪽을 돌아보며 밥 짓기 싫거든 내 옆편네를 시킬 텐께 더 이상 잔소리 말아요. 오리는 그만 놀랐다. 그래서 들고 있던 2개의 젓가락을 게사요시 면상에다 집어 던지면서 멋이 어째? 밥 먹지 마라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13살짜리 손자가 오린편을 들듯이 성은 옷 앞집 마스를 데려온데누만 하고 게사요시에게 장피를 줄 요량으로 가족들 앞에 발표를 해버렸다. 게사요시가 옷 앞집 마스와 짝짝꿍인 것을 둘째 놈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사요시는 동생의 면상을 손바닥으로 찰싹 후려 갈겼다. 이 자식이 입 닥쳐! 하고 잔뜩 약이 올라 째려보았다. 다베이도 놀랐다. 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게사요시를 장가 보내는 일은 생각해본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대개가 만혼으로 20살 전에 장가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판국에 개사요시의 배심 좋은 반대에 부닥쳤으니 그만 압도되어 버렸던 것이다. 노래에도 30살이 넘은들 늦지는 않지. 한 사람 늘어나면 곱이 되지. 이런 노래는 만혼을 장려하는 노래였다. 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오린도 답베이도 개사요시를 장가들인다는 일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마을 안을 짤끔짤끔 흐르고 있는 작은 내의 한 곳에 모처럼 패인 웅덩이가 생겨 있어 그 앞집을 못 앞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댁의 마스라는 계집애는 오린도 잘 알고 있었다. 오린이 일단 개사요시에게 그렇게 소리는 질러댔지만 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주책 없는 짓이었다고 금방 기가 꺾이고 심이 쑥 빠졌던 것이다. 그 마스도 이제 버젓이 한 사람 몫의 여자로 자랐고 개사요시도 어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도 창졸간에 그런 소리를 들어 와락 놀라서 화통을 터뜨렸을 망정 아이들이 그 지경으로 커 있었음을 이제까지 몰랐었다는 게 미안하게까지 생각되었다. 개사요시는 벌써 밥상 앞에서 일어나 훌쩍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이튿날은 바로 잿날이었다. 아이들은 흰밥을 배가 터지게 먹고 제터로 갔다. 마을 한가운데 평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제터였다. 밤에 지내는 제사이지만 아이들은 아침부터 모여들고 있었다. 제터에서 봉춤을 추는 것이다. 춤이라고는 하지만 주걱을 양손에 들고 두드리면서 빙 둘러서서 윤회하는 것뿐이었다. 춤을 춘다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빙빙 돌아가는 것이었다. 답베이도 마시를 가고 마침 오린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대낮인데 집 앞의 그 구루터기에 걸터 앉아 저편 쪽을 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옆에는 볼록한 보퉁이 하나를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였다. 우리는 아까부터 거기 있는 여자가 혹시 건넌 마을에서 온 며느리 될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사실로 그렇다면 집으로 들어올 터이지 하고 설마했다. 잿날이어서 흡사 건넌 마을에서 어느 집으로 온 손님이라고 여기저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쉬고 있었다. 잿날이어서 흡사 건넌 마을에서 어느 집으로 온 손님이라고 여기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쉬고 있었다. 하지만 볼록한 보찜이 아무래도 예삿 손님 같지는 않아서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갔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에 왔나비요. 여자는 대번에 익숙한 어투로 답베이시네 댁이 여기 맞겠죠? 우리는 역시 며느리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댁은 건넌 마을에서 왔겠네. 다마댁이제. 네, 맞아요. 집에서도 제사인디 이곳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모두 가락해서 오늘 왔구먼요. 오리는 다마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그렇군. 자, 어서 들어가자. 오리는 허둥지둥 돌아다니면서 상을 드러내다 제 음식을 차려 놓았다. 자, 어서 먹어라. 당장 답베이를 데려올 터이니. 그러자 다마는 우리 집 음식을 먹느니 이쪽으로 와서 먹는 게 좋다고 모두 그랬어서 이렇게 조반전에 왔지요. 자, 어서 묵어라. 사양 말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오진 않을까 하고 기다리던 터라 아침밥을 먹고 왔다고 해도 의당 이쪽에서 밥상을 차려 주었을 것인데 하고 생각했다. 다마는 먹으면서 말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무던한 사람이니께 어서 빨리 가거라 하고 다들 떠밀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다마를 오리는 탐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요 전번에 왔던 분이 제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말씀이 시어머니가 꽤나 무던한 분이라서 저도 하루빨리 오려고 했죠. 오리는 다마 곁으로 다가갔다. 이 며느라기는 원체 정직해서 그냥 입끝에 발린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어제 오는가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대. 그러면서 또 한 발 다가 앉았으나 너무 가까이 곁으로 가서 자칫 말짱한 일을 보이면 어쩌나 싶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턱을 수그렸다. 어째서 그 그루터기에 앉아있었니? 어서 집으로 들어오지. 다마는 예쁘게 웃었다. 혼자 와서요. 어쩐지 서먹서먹해서 원래는 오라버니께서 데려다 준다고 했는디 간밤부터 제사 막걸리에 흠뻑 취해갖곤 데려다 주긴커녕 시어머니가 무던한 분이니 어서 가거라 가거라 하고 어젯밤부터 같은 말만 되뇌길래 이런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오리의 몸뚱이는 둥둥 떠오르듯이 즐거워졌다. 그리하여 이거야 죽은 며느리보다 나은 며느리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저런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데리러 갈 걸 그랬지. 다마는 오셨더라면 좋았지요. 그랬으면 제가 업어왔을 테고 하긴 이 아이라면 건넌 마을부터 업어서 산을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데리러 가지 않았던 것,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오리는 후회스러울 지경이었다. 업히지 않더라도 아직은 산 하나쯤은 넘을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업고서 산을 넘겠다는 다마의 착한 마음씨가 여간 즐겁지 않았다. 우리는 다마에게 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새해가 되면 곧장 졸참나무산으로 간다는 그 일이었다. 파발군으로 오레비라는 자가 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했던 것이다. 언뜻 보니 다마는 손을 등 뒤로 돌려대 쓸고 있었다. 금방 먹은 것이 가슴에 막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마 뒤로 돌아와 앉았다. 천천히 먹어라 하고 말해야 좋을지 자칫 인색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지 잠깐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닷배이를 찾으러 나서면 뒤에 혼자 앉아서 천천히 먹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마의 등을 쓸어주면서 뒤에서 나도 새해 정월되면 곧장 산으로 갈 것이다 하고 쓸던 손을 멈췄다. 다마는 잠깐 잠자코 있다가 오라버니도 그런 말씀 합디다만 천천히 가시라고 그랬다고 하던디. 아니다, 빨리 갈수록 하늘님에게 칭찬 듣는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다마에게 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상 복판에 있던 접시를 다마의 바로 앞까지 당겨놓았다. 송어 지진 것이 듬뿍 담겨있는 접시였다. 이 송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이 송어는 말이다, 내가 다 잡아왔구나. 민물고기의 왕인 송어 말린 것은 산에서는 그중 귀한 반찬이었다. 다마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어머, 그래요? 어머니께서 송어를 잡았어요? 그럼 닷배이도 개사유시도 서툴기가 이 마을을 통틀어 나만큼 많이 잡아오는 사람도 없다. 오리는 자기의 유일한 솜씨인 송어 잡는 비법을 산으로 가기 전에 다마에게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리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난 말이다, 송어 많은 목을 알고 있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뒤에 너한테만 알려줄 텐께. 밤중에 가서 그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잡힌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오리는 송어 접시를 들어 다마에게 내밀면서 이런 정도는 다 먹어도 끄떡없다. 어서 먹어라. 아직도 말린 것이 많어. 그리곤 일어서서 닷배이를 불러올 터이니 천천히 먹고 있거라잉 하고 뒷문 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골방 속으로 들어갔다. 무던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원체 신이 나 있던 오리는 여기서 일생이 때의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이다. 눈을 질끈 감고 돌절구 모서리에다 냅다 이를 맞부딪힌 것이다. 입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아프고 저렸다. 그러자 입안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 마냥 달콤한 맛이 돌았다. 벼랑간에 이가 입안 가득히 굴러다니듯이 느껴졌다. 오리는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손으로 막고 냇가루가 입안을 헹구었다. 이 두 개가 빠져 입안에서 나왔다. 겨우 두 개뿐이야 하고 실망했으나 위 앞니 두 개가 가지런히 빠졌으므로 입안이 휑하게 비어있어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개사요시는 막걸리에 잔뜩 취해 제터에서 귀신 이빠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오리는 이도 빠졌지만 입안 어딘가에 상처가 나 있었다. 달콤한 듯한 맛과 함께 입안에선 피가 연신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거였다. 그만 멎어라 멎어 하면서 손으로 도랑물을 움켜 입안을 헹구었다. 피는 좀처럼 멎지 않았다. 그래도 앞니 두 개가 빠진 것은 잘 되었다고 즐거워했다. 평소에 노상 부싯돌로 쪼아댄 덕이었지. 그래서 쉽게 빠진 거야. 부싯돌을 두드린 것이 헛수고는 아니었어 하고 생각했다. 오리는 도랑물에다 얼굴을 통째로 담가 넣듯이 물을 들이마셨다 뱉었다 하는 사이에 피는 멎어 있었다. 입안이 조금 저릿저릿 쑤실 뿐이었으나 그런 것쯤은 약과로 생각되었다. 다마에게 이제야 비로소 치열 고르지 않고 치세가 나빠진 것을 보이고 싶어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다마는 아직도 먹고 있었다. 오리는 다마 앞에 앉아서 천천히 양껏 먹어라. 금방 닷배이를 불러올 테니까 하곤 나 이제 산으로 갈 나이여서 이가 이 꼴이다. 오리는 아랫입술을 윗니로 내리물고 윗니만 보아달라는 듯이 내밀었다. 비로소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듯이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이었다. 닷배이를 찾으러 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일 요량으로 집을 나와 제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참으로 헐헐 날 것 같았다. 제터에서는 마침 게시요시가 앞에 나서서 지휘하면서 오린의 귀신 이빠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린이 입을 벌리고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멎었던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리는 그 노래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닷배이를 찾는다는 것은 빠진 이새를 보이는데 안성맞춤의 구실이 되어 있었다.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 같은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터에 보였던 어른이나 아이들도 오린의 입을 보자 에그머니 하고 달아났다. 오리는 여럿의 얼굴을 보자 벌렸던 입을 다시 다물고 아랫입술을 윗니로 질끈 깨물어서 위쪽만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어서 보아달라고 잔뜩 내민 턱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어 흉측한 얼굴이었던 것이다. 오리는 자기를 보고 모두 즐거워라고 달아나는 까닭을 모른 채로 아하하하 하고 따는 애교 있게 웃어 보였다. 오리는 결국 애써 이를 빼고도 역효과만 본 셈이었다. 잔치가 끝나고도 심상치 않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심심치 않게 화제거리가 되었다. 구루터기집 귀신할매 라고 수군거리는 동안에 쪼무레기 아이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귀신할매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면 놔주지 않는데도만 잡아먹는데 라고들 하기도 하고 우는 아이에게는
오린 내 집으로 데려갈까 보다 하고 하여 울음을 그치게 하기도 하였다. 땅거미 내릴 무렵에 오린과 길을 마주치면 으악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다. 오린은 이미 그 노래도 알아버렸고 귀신 할매로 불리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다. 졸참 나무 산재가 지나자 곧장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추운 때는 겨울날 못지않았다. 새 장가를 들고도 답배의 흐리멍텅한 태도는 여전하였다. 다마가 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 또 여자가 하나 늘었다. 또 여자 하나가 늘었다. 그날 못 앞집의 마스는 구루터기에 앉았다가 점심때는 오린네 식구와 같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밥을 먹은 것이다. 마스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즐거운 듯하였고 이 세상의 극락이라도 한 듯한 얼굴로 먹는 데에만 한껏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았다. 마스는 게사요시와 나란히 붙어 앉아서 잠자코 먹고 있었다. 저녁밥 때도 둘은 나란히 앉았다. 그리하여 저녁밥을 먹을 때는 마스가 게사요시의 뺨을 젓가락으로 찌르기도 하면서 둘은 시시덕거렸다. 오린이나 답배이 부처나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되레 오리는 게사요시가 아직 한 몫의 어른이 아닌 것으로 알았던 걸 부끄럽게 여겼다. 밤이 되자 마스는 게사요시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오리는 점심때 마스의 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렸다. 5개월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보여 새해 정월이거나 그보다 빠르다면 2해 안으로 일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오린 혼자 속을 태웠다. 오린 혼자서 속을 태웠다. 마스가 아이를 낳으면 오리는 진짜로 쥐새끼를 보게 되는 거였다. 그 이튿날도 마스는 조반을 먹고는 구루터기에 걸터 앉아 있었다. 점심때에만 방으로 들어왔다가 밥을 먹고 나선 다시 구루터기에 걸터 앉은 것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다마가 마스야 솥에다 불 지펴라 하고 일렀다. 마스는 불을 지피는 것이 서툴러 온 집안을 금방 매캐한 연기 속에 잠겨들게 했다. 막내 계집애는 맵다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다마도 오린도 구루터기가 있는 곳으로 뛰어나오고 불을 지피고 있던 당사자인 마스까지도 눈을 비비면서 달려 나왔을 정도로 온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찼던 것이다. 다마가 그 짓은 제목 다 하면서 어째 불렀는 건 반편인고? 라고 말하며 빙긋이 웃었다. 오리는 매움을 무릅쓰고 부뚜막 쪽으로 가 물을 끼얹어 껐다. 그리고는 다시 불을 지폈더니 금방 타올랐다. 오리는 물에 젖은 마스가 지피던 타지 않은 나무를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말했다. 이런 걸 느티나무 생가지를 어쩌자고 넣는 거야, 마스야. 이런 느티나무 생가지를 어쩌자고 넣는 거야, 마스야. 이런 걸 태우는 게 아니다. 느티나무를 떼면 3년이나 눈병 앓는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니?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 같은 건 기왕 늙어서 눈이 상한들 상관없지만 너희들이야 눈이 상해서 쓰겠니? 하고 중얼거렸다. 오리는 마스는 불 지필 줄을 모르는 게 애기나 보거라 라고 말하곤 막내 아이를 마스에게 엎혀주었다. 계집애는 눈이 매워 아직도 울고 있었다. 마스는 막내 아이를 업은 채 어깨를 거칠게 흔들면서
육군 가로 열고 불교 용어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 네, 육군이여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린도 다마도 그만 질색을 하며 멍청이 건너다 보았다. 사실 이 노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곤 부르지 않는 노래인 것이다. 졸참나무산으로 같이 갈 때나 애보기를 할 때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애를 볼 때 육군 하고 부르면 기머거리 흔들기라거나 귀신 흔들기라고 하는 것이다. 육군이여 애보기는 쉬워봬도 쉽지는 않아. 어깨는 무겁고 등에선 울고 육군이여 하고 마스는 흥얼거렸다. 이 육군이라고 할 때마다 어깨를 흔드는 것인데 되도록 거칠게 흔들어서 울음을 그치게 하자는 것이고, 울음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떠들어서 울음소리를 쓸어버리자는 것이다. 흔드는 것도 등에 업힌 아이가 입을 벌릴 수 없도록 세고 거칠게 흔들었기 때문에 흔든다기보다도 숫째 못살게 구는 셈이다. 오른쪽 어깨에서 일거에 왼쪽 어깨로 세게 부딪히도록 흔들어대는 것이다. 이 기머거리 흔들기를 당하는 사람은 주로 졸참나무산으로 갈 때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든가 죄를 지은 자가 가기를 꺼려하여 쿨쩍쿨쩍 울 때 수행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마스는 들은 풍월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육군 하고만 부르지만 노래 끝의 후름은 육군청정이라고 2번 되풀이해야 제대로인 것이다. 몸이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죄가를 털어낸다는 뜻이다. 봉춤 노래와 기머거리 흔들기 노래는 본시 음절도 각기 틀리는 것이었는데 똑같은 음절로도 불리었다. 어느 것이나 졸참나무산의 노래인 것이다. 마스가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자 등에 업힌 아이는 불이 당긴 것처럼 점점 더 세차게 울어댔다. 그러자 마스도 더욱 거칠게 흔들어대면서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육군이여 울보 바보 녀석에겐 좋은 걸 주지. 귀가 얼어붙으면 들리지 않지. 아 육군이여. 울보라고 하는 것은 더 울어라고 하는 뜻으로 자 얼마든지 울어라. 성가신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이 귀머거리 흔들기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등에 업힌 아이를 꼬집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아무리 울어도 끄떡없다. 내 귀는 얼어붙었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노래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 나이가 되기까지 아이를 업고 귀머거리 흔들기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스는 어제부터 이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겨우 하루가 지나 저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박정한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린도 다마도 다 질려버렸던 것이다. 등에 업힌 아이는 더욱더 숨 넘어가게 울어댔다. 보다 못해 다마가 달려가서 받아 안아주었으나 불에 당긴 것 같은 울음은 그치지를 않았다. 다마는 혹시 싶어 오린 앞으로 안고 와서 엉덩이를 들춰 보았다. 엉덩이에는 꼬집힌 자국이 시퍼렇게 4군데나 있었다. 오린과 다마는 마주보며 혀를 내둘렀다. 마스가 오고 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 잔 만들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